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아무래도 지금 실망 매물들이 많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떨어질 거라는 분들이 많으시네. 반도체를 안 보면 뭘 봐야 돼? 지금 볼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다고. 반도체가 아닌 뭘 봐야 돼요 지금? 2차전지, 로봇, 전광판, 급등주, 맥심. 저는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제 관점이 크게 변하진 않았거든요 아직.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이번 시장 전망은 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전월의 기록 대비해가지고 이번에는 더욱더 상승률이 높을 것 같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망 그리고 경계 심리가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그런 와중에도 대표적인 기술주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한 점은 분명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큰 차이라고 하면 저는 기술주의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내 증시 최근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대표적인 두 개의 기업인데, 시가총액 1등, 2등 기업인데 실적 다들 보셨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두 개의 기업 실적이 모두 어닝 쇼크로 나왔어요. 물론 장래에 대해서 무언가가 관점이 모두 깨졌다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4분기에 안 좋을 거를 알았어도 딱 이 정도까지만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생각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건 2차 전지건 좀 실망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들도 있었다. 그래서 거시적인 내용들에 대해선 한국이든 미국이든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작용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물론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제 감산, 메모리 시장의 반등, 이러한 효과가 확인이 돼야 된다, 확인돼야 되는 수준이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면 생각보다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혹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지는 못하구나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지금 낙폭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미국 증시와 차이를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게 가장 지금으로선 대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개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따른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오늘은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좀 다양한 이벤트들이 겹쳐있는 날인 것 같아요. 금융통화위원회는 동결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이죠.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아무래도 지금 실망 매물들이 많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떨어질 거라는 분들이 많으시네. 반도체를 안 보면 뭘 봐야 돼? 지금 볼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다고. 반도체가 아닌 뭘 봐야 돼요 지금? 2차전지, 로봇, 전광판, 급등주, 맥심. 저는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제 관점이 크게 변하진 않았거든요 아직.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메모리 시장의 반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디램이든 낸드든 현물가의 차이를 봤을 때 사실 9월에서 10월, 10월에서 11월보다 11월에서 12월이 굉장히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크게 막 반영이 못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사실 메모리 값의 반등, 메모리 시장의 반등은 전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속도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나라의 근간산업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맞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연관되어 가지고 고부가 가치 사업이죠.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엮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테마들이 있어요? CXL도 있고 온디바이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무언가가 더욱더 수익성을 개선하고 더욱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제품군들에 대해서 한국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입지가 절대 작은 상황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실제로 CXL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금 상표권을 출원을 했고,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팔 거라는 거잖아. 판매를 할 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차 미래 먹거리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게 보여지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2024년은 기대감만으로 보면 안 된다. 기대감과 보여지는 게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주목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클라우드 서버 투자를 더 해야 한다는 소리, 이거 되려면 HBM뿐만 아니라 D램도 엄청 필요하다는 얘기 맞는 말씀이죠. 실제로 한국산업연구원이요, 거기에서 반도체 시장을 주목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서버랑 SSD 시장을 콕 집어가지고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증시의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테마장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는 그래도 계속해서 보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트를 볼 때 좀 이쁘다는 관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관점이 배열이 점차 예뻐지는 차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증시가 빠지면서 계속해서 역배열을 보이다가 바닥을 다지고 이제 점차 배열이 정배열로 변하는 예뻐지는 차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 3개월 안에는 수급이 한번 유입돼야 돼요. 만약에 바닥 부근에서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데 엊그제 수급까지 유입이 됐었다, 거래량까지 이만큼 유입이 됐었다, 최고인 거지. 단타를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원칙이라는 게 지켜지지가 않으면은 내가 맨 처음에는 그냥 5만 원을 손절을 했어. 이어가지고 또 5만 원을 했어. 사실 맨 처음에는 그냥 동요치 않고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이게 손실폭이 점차 커지다 보면은 나는 일단 만회해야 할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오늘은 이거 매매 안 된다, 끝내자, 이렇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리고 주식 단타를 좋아하는 우리 주린이 분들의 심리라는 게 절대 그렇게 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100만 원만 넣고 한 종목 해봐야지 이렇게 됐던 게 이거 다 메꾸려면은 결국은 한 방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내 관점과 내 분석을 가지고 단타 매매를 진행하려고 했던 거였지만 결국 내 원칙이 흔들리면 도박이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실적이 좋은데 안 가는 주식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나요? 다양한 관점들을 꼽아볼 수가 있어요. 한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는 없고 일단은 가장 좋은 내용은 이거겠죠. 가기 직전, 아직 안 간 게 가기 직전일 수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실적을 보는 데에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전년 대비 매출이 잘 나왔네,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잘 나왔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만큼의 실적이라면 2024년 전체 매출 예상치 이 정도라면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은 얼마지? 적정 시가총액은 얼마지?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밸류에이션을 평가한다고 하죠. 밸류를 따져봐가지고 저평가냐, 뭐 고평가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를 하시죠. 실적 대비해가지고 저렴한 것들, 할인이 되고 있는 종목들, 적정 주가까지 기다리는 거죠. 싼 가격에 사놓고. 그래, 이 주식이라는 게 실적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뉴스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이슈성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그런 거는 있어요. 정보가 이렇게 빠르고 굉장히 발달하고 다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들이 모르는 이제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 남들이 까먹는 몰라도 자, 실적도 좋고 업종도 좋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모든 게 좋은데 아직까지 남들이 몰라서 안 올라간다? 소외가 되어 있다? 뭐 시가총액 200~300억 이런 것들을 빼고 이런 거는 드물다. 실적이 좋은데 주식이 너무나 안 올라? 계속해서 저평가야? 이유가 있는 거다. 속보입니다 여러분.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8연속 동결하였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